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여수 지역의 산단 공장 증설과 아파트 건축 공사가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올 한 해 건설 경기와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큰 기대감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실상을 확인해 보니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가운데 여수 지역민이나 업체는 불과 20%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조 원대 여수 산단 공장 증설 공사와 웅천 지역에 집중적으로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 여수시는 올 한 해 지역의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건설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무려 만여 명에 가까운 건설 분야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25년까지를 더 생각을 해보면은 전체 합쳐서 한 9조 5천억 정도 이렇게 대규모 투자가 이 기간 중에 진행이 됩니다. 이 노동자들의 일거리가 많이 생기고 이런 점을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수시의 예측과 현장 근로자들이 체감하는 온도차는 큽니다.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여수 지역 근로자는 20% 정도인 2천여 명에 그친 겁니다. 나머지 20%는 다른 지역에서 온 근로자이고 남은 60%는 외국인 노동자라는 게 현장 근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점심시간에 음식을 먹는 그 시간이 있는데 거기서 직접적으로 한국인 말소리가 들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벌써. 대부분 외국인들의 불법 고용노동이 많기 때문에 전남 동부권 건설노조는 실상을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아파트 신축과 대규모 공장 증설로 역대급 물량이 쏟아지고 있지만 외국인 인력과 타 지역 장비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하청업체가 불법적으로 재하도급을 내려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외국 불법 노동자들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퇴출시켜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설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제주도에서까지 와서 여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기관인 여수시는 시에서 진행하는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역 업체나 근로자들의 불만 사항을 접수한 만큼 지역 업체 비중이 늘어날 수 있도록 건설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경을 쓰고 있죠. 지역 업체를 쓰라고. 여수 지역에서 건설 경기가 살아나고 있으면은 어떻게 이제 지역 업체들도 거기에 상하는 어떤 대가들이 따라와야 되는데 이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해서. 건설 현장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불법 행위, 재하도급 문제. 실제 현장 근로자 가운데 여수 지역민은 20%에 그치면서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라는 기대감은 물거품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전남 지역의 김 생산량이 15%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잇따른 태풍 피해와 바다 고수온으로 작황이 좋지 않게 된 건데요. 최근 일부 생산량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바다 고수온이 계속되면서 품질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면서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잇따른 태풍으로 인해 김체묘 시설이 훼손된 해남군 송평 해수욕장 인근입니다. 이 해수욕장 주차장에 태풍 피해로 인해 파손된 것으로 추정되는 양식 시설이 아직도 남아있을 정도로 피해는 상당했습니다. 김체묘 시설 피해로 해남군의 물김 생산량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87% 수준에 그쳤습니다. 어민들은 평소 같으면 5번 정도 수확했어야 하지만 이번에는 태풍 피해 복구 등으로 인해 2-3번밖에 수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 지금 입한량 여기 입한할 때 오전에 입한한테 안 봤어요? 한참 지금 작년 같으면은 여름 배가 한 20짝에서 30짝 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배 3짝 떴을 거예요. 양도 안 나오고 질도 떨어지고 지금 바다에서도 지금 올해 태풍 피해로 인해 가지고 좀 늦게 어떻게 시설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 늦게 시설하신 분들은 우리가 저희 이쪽 지역에서는 5불 정도 채취를 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한 2번에서 3번 하면 끝날 걸로 봐요. 물김 생산량 감소는 해남뿐만 아니라 전남 지역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최근 고흥과 해남, 완도 등 전남 지역 김 생산량은 8만 8천여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만 2천 톤보다 15% 줄었습니다. 생산량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평소보다 바닷물 온도가 높아 작황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이번 태풍 때문에 체류 시설이 이렇게 날아갔던 것들은 다 100% 복구가 됐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큰 생산량 줄는 거는 지금 수온이 높거든요. 예년이나 평년보다 성장이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생산량 같은 경우는 많이 회복을 했는데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작황이 조금 안 좋은 거고요. 전라남도는 일단 7개 시군에 활성 처리제를 지원해 품질 관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연이은 태풍의 고수온까지 겹치면서 전남 지역 김 양식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대체 작물을 찾아 농가 소득을 올리려는 노력이 지자체마다 계속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제주에서나 볼 수 있었던 레드향이 전남에서도 생산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고소득 작목으로 분류되는 레드향 재배 농장에 송효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붉은빛 껍질로 덮인 과일이 가지가지마다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달달한 냄새까지 풍기며 반기는 열매들은 탐스럽게 보입니다. 이곳은 다름 아닌 망감류인 레드향을 재배하는 하우스 농가입니다. 레드향은 서로 다른 두 종을 교배해 만든 귤의 한 종류로 빨간 빛이 돌며 꼭지 부분에 주름이 잡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향이 상큼해 레드향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습니다. 다른 종류의 귤보다 껍질을 쉽게 벗길 수 있으며 과육이 부드러워 달고 맛있는 겨울제철 과일이기도 합니다. 레드향은 감귤보다 크고 당도가 훨씬 높습니다. 원래는 제주에서 주로 생산이 됐는데 이제는 육지에서도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주로 제주에서 생산됐던 레드향이 장흥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은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상승하면서 기존 시설원예 작목의 경쟁력도 떨어져 새로운 작목 도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레드향 이게 수입이 괜찮아요. 작년에도 그러고 이제 올해도 그렇고 이제 수출을 막 주락해도 지금 수출 물량을 못 돼서 이제 못 주는 형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명절 대목 되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현재는. 레드향이 장흥 지역에 도입된 것은 6년 전입니다. 토마토 등 다른 작목과 비교해 수확할 때 손이 덜 가는 장점은 물론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으로 지역에서는 인기가 높습니다. 현재 장흥 지역에는 총 9헥타르, 22개 농가에서 레드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 장흥군이 기후변화 대체 작목으로 레드향을 집중 육성하기로 하면서 농가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흥 지역은 기온이 제주와 비슷하고 일조량이 많은 데다 봄이 되면 해풍이 많이 불어 레드향의 당도가 높습니다. 여기에 연간 소득도 하우스 5,200여 제곱미터 기준 연간 1억 원 정도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레드향 재배. 장흥 농민들의 새로운 효자 품목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혜창입니다. 지난해 순천만 국가정원 야생동물원에서 사막여우 출산 소식을 전해드렸죠. 올해도 또 한 번의 경사가 났습니다. 캥거루과에 속하는 왈라비가 주인공인데요. 아기 왈라비 순산 소식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첫 출산 주인공 왈라비입니다.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취재진을 기피하며 한켠으로 몸을 숨긴 왈라비들. 엄마 왈라비의 불안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뭉툭한 배 주머니 안에서 새끼 왈라비가 빼꼼 고개를 내밉니다. 왈라비는 보통 한 달 정도의 임신 기간을 거쳐 출산하는데 막 태어났을 당시에는 2cm에 불과하고 어미 주머니에 숨어 있어 출산 여부를 잘 알 수 없습니다. 동물원에서도 이달 초 처음으로 새끼 왈라비를 발견하고 출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2019 작년 7월 달에 교미한 거는 확인을 했어요. 근데 저 애들이 새끼가 한 2cm 정도로 엄청 작게 나오니까 실제로 모습은 확인을 못했는데 이제 올해 초에 처음으로 얼굴을 내밀어 줘가지고 그때 모습은 확인했습니다. 고개를 내밀고 바깥 세상을 구경하는 새끼 왈라비.
어미가 움직일 때마다 코를 땅에 찍기도 하지만 아직은 엄마 품에 있는 게 가장 편안합니다. 사과나 청경채, 당근 등 신선한 야채로 배를 채우는 동안에도 새끼 왈라비는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바깥 세상을 바라봅니다. 새끼를 품은 왈라비. 신기한 광경을 바라보며 관광객들도 축하를 전합니다. 너무 귀엽고 신기하고 그러네요. 건강하게 잘 크면 좋죠. 잘하고. 여기 와서 저라고 보니까 안에다 주머니에다 다 먹고 내가 신기하고 좀 다른 집생하고 비했을 때 특이한 점이 있고. 올해 첫 출산 소식을 알린 순천만 국가정원 야생동물원. 새끼 왈라비는 다음 달쯤이면 주머니에서 나와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여 더 많은 관광객들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 LG 헬로비전 호남방송이 지방자치단체장을 초청해 특별대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김종식 목포시장을 만나 그동안 이룬 주요 성과와 올 한 해 추진할 주요 시책을 들어봤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지역의 경제 발전을 이루겠다는 포부와 함께 민선 7기를 시작한 김종식 목포시장. 2019년은 목포와 전남 서남권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본궤도에 올려놓는 뜻깊은 한 해였다고 자평했습니다. 정부의 예타 면제와 국가사업 확정으로 수산식품 수출단지와 에너지 융복합단지 조성에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해 9월에 개통한 해상 케이블카는 관광객 700만 시대를 여는 기폭제로 작용했습니다. 천만 관광 시대를 눈앞에 두고 제가 처음 왔을 때 한 250만 정도 됐던 관광객이 작년 말에 한 650만, 공식 집계는 아닙니다만은 잠적적으로 그 정도 급속도로 늘어나서 정말 새로이 대한민국에서 주목받는 도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여행하기 좋은 도시, 우리 목포가 선정되기도 하는 아주 참 보람 있는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포시의 최대 화두는 바로 천만 관광도시 건설. 먼저 사막도는 사계절 꽃피는 섬으로 조성하고 여수처럼 낭만포차를 운영해 관광객을 불러 모을 계획입니다. 해상 케이블카 주변 지역도 변화가 생깁니다. 케이블카의 반환점인 고화도는 생태공원이 들어서고 유달산 권역은 조각공원 정비와 함께 목재체험관과 대반동 스카이워크 건설도 추진됩니다. 이런 관광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선 무엇보다 정부 지원이 필수. 목포시는 국비 1,000억 원이 지원되는 관광 거점 도시로 지정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치밀하게 지금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만은 이 관광 거점 도시가 이제 1,000억짜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이제 우리가 선정이 돼야 정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 도시로서 풍부한 근대 역사 자원과 훼손되지 않은 자연경관을 앞세워 천만 관광도시로 도약을 꿈꾸는 목포.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새해를 맞아 자치단체마다 운영 방향과 계획을 발표하는데요. 고흥군은 지난해 많은 국비를 확보하고 인구 감소를 둔화시킨 성과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군정에 대한 감사 결과가 좋지 않고 청렴도도 낮게 나와 개선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고흥군은 전년 대비 1,400억 원이 넘는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흥군 전체 예산은 8,4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농업의 미래를 선도할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과 낙후된 어촌을 개선하는 어촌 뉴딜 사업, 청년 인구를 유치하기 위한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 등이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송기근 군수는 최근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흥군의 미래 비전 130 플랜을 강조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고흥군의 경우 예산을 가져오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 공모 사업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입니다. 1조 만 원이 되더라도 민선 7기가 끝날 때는 1조 시대에 진입을 하자. 1년 만에 거의 1,400억이 늘기 때문에 이런 추세로 간다면은 저는 민선 7기 임기 내에 1조를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30 플랜 가운데 3에 해당하는 국민소득 3천만 원 시대도 가능한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농수축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신기술을 보급하는 한편
홍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관광 분야는 레포츠 시설을 설치하고 지역 인물을 관광 자원화해 고흥 방문의 해인 올해 관광객 600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국적인 인구 감소 속에 지난해 고흥군 인구는 900여 명이 줄었습니다. 송 군수는 올해도 귀농귀촌학교 등 인구 관련 정책 50여 가지를 중점 추진해 인구 감소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작년에 인구 감소 인구가 그 전년 때 비해서 감소 폭이 10% 정도 줄었습니다. 2022년에는 이 감소가 멈출 수 있도록 제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송 군수는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직원 26명이 징계를 받고 청렴도 최하위 등급을 받은 점은 안타깝다며 개선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흥군. 다양한 정책을 통해 예산 1조 원 시대와 주민소득 3천만 원, 인구 감소 제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LG 헬로비전 호남방송은 지방자치단체장을 초청해 특별 대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김산 무안군수를 만나 그동안 이룬 주요 성과와 올 한 해 추진할 주요 시책을 들어봤습니다. 송혜창 기자입니다. 무안만에 특화된 정책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고 선언한 김산 무안군수. 2019년은 KTX 무안공항 경유 노선 확정과 함께 정부 예산이 반영됐고 칠산대교 개통 등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 발전 토대가 마련됐다고 자평했습니다. 특히 항공특화 산업단지가 최종 지정되면서 차별화된 미래 먹거리가 마련됐다며 무안의 미래는 더욱 밝아졌다고 전했습니다. 항공특화 산업단지 항공기 정비 사업으로 양질의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할 수가 있는데요. 대략 1,000명 정도의 고용 일자리가 창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토지 보상이 80% 이상 진행이 되었고요. 특히 김 군수는 항공특화 산업으로 그동안 문제가 됐던 인구 감소 문제와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다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또한 무안국제공항이 오는 2021년까지 통합될 것으로 보여 서남권 대표 공항으로 자리매김하고 KTX 노선을 중심으로 역세권 개발까지 진행되면 명실상부 전남 중심 도시로의 도약도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책 사업이 아닌 광주시 자체 문제이고 국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그 국책 사업이 아니다. 국방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 아니고 광주시가 필요로 한 그런 사업이다. 우리 무안군의 미래를 생각하고 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이렇게 결국 받아들일 수가 없다. 무안은 또 올해부터 무안읍을 중심으로 도시 재생이 시작돼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룡지구 개발을 통해 인구가 늘어나고 도농복합도시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 청년이 돌아오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대표 도시로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항공특화산업단지 추진, 여기에 도시재생 사업까지 무안 변신을 꾀하는 무안군. 올 한 해 무안의 다양한 계획은 오는 20일 오후 3시 10분 지역 채널 25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박우량 신안군수를 만나 그동안 이룬 주요 성과와 올 한 해 추진할 주요 시책을 들어봤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섬 주민들의 소득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민선 7기를 시작한 박우량 신안군수. 각 섬마다 꽃과 나무를 심고 매달 축제를 열어 외부인이 잘 닿지 않는 작은 섬에 관광객을 불러 모았습니다. 섬으로 이뤄진 특수성 때문에 배를 타야만 육지를 오갈 수 있는 곳 신안. 천사대교의 개통은 중부권 섬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꾼 2019년의 최대 성과로 꼽히고 있습니다. 천사대교가 작년 이제 4월 4일 개통되면서 정말로 섬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졌을 뿐 아니라 봄에 수선화 축제, 튤립 축제, 수국 축제, 원추리 축제, 각종 꽃 축제, 수산물 축제들이 개최됨으로써 섬 지역이 우리 국민들에게 새롭게 인식되는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사대교 개통과 함께 새롭게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신안의 크고 작은 섬.
그래서 신안군은 절호의 기회를 잡기 위해 올해를 주민 소득을 높이는 원년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시책은 바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의 주민 공유제. 아직은 상위법을 손봐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지만 조례 제정을 통해 개발이익의 30%가 주민들에게 돌아갈 전망입니다.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 사업도 눈에 띄는 성과 가운데 하나입니다. 8.2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신안에 들어서기로 확정돼 무려 48조 원이 넘는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선 가깝게는 약 한 10기가 원자력 발전소 10기를 돌릴 수 있는 그 정도 양, 그리고 또 태양광도 신안군의 폐염전을 활용하면 원자력 발전소 2-3기 정도, 2-3기가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정말 중동의 석유 같은 그런 막대한 신재생 에너지의 보고로 이렇게 떠오르게 됐습니다. 대규모 사업과 더불어 1도 1뮤지엄 조성과 청년들에게 어선을 임대해 소득을 낼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박우량 신안군수.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해남군도 올해 군정 운영 방향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부터 해남 방문의 해를 추진하면서 새롭게 바뀌는 모습을 선보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박종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도됐던 해남 미남축제. 많은 우려와 함께 시작된 축제에 13만여 명이 찾아 성황을 이뤘습니다. 올해부터 해남군은 해남 방문의 해를 진행하면서 관광객 400만 명 시대를 여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계절 특색 있는 축제 개최와 함께 테마가 있는 체류형 관광 상품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남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면서 앞으로 대표 축제로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해남에는 대표 축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도 이런 축제를 만드는데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어려워했습니다. 또 준비도 정말 짧았습니다. 그러나 이 준비만 하다 끝날 수 있으니 하면서 준비하자. 그렇게 해서 먹거리 축제, 만미자를 써서 미남 축제를 저희들이 11월 달에 마무리했습니다. 최근 국민권익위가 진행한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 평가를 받은 해남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827억 원이 넘는 역대 최대의 국비를 확보한 만큼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민선 7기가 출발하면서 가장 중요시했고 역점으로 저희들이 두고 했던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청렴하고 깨끗한 군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청렴도는 2년 연속 크게 상승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청렴한 지자체로 이렇게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해남 방문의 해를 통해 본격적인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발판을 만들고 있는 해남군. 새로운 해남의 미래를 여는 시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해남군이 오는 21일부터 농어촌 버스 1,000원 요금제를 전면 시행합니다. 1,000원 버스는 성인 1,000원, 중고생 800원, 초등학생 500원의 단일 요금으로 해남 지역 내 어디나 갈 수 있습니다. 기존 농어촌 버스는 기본 요금 1,300원에 운행거리 10km 초과 시 킬로미터당 116.14원의 초과 운임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순천 지역 기업 10곳 가운데 4곳이 이번 설에는 상여금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순천 상공회의소가 지난 9일부터 5일 동안 지역 내 산업단지 입주업체 등 200여 곳을 대상으로 상여금 지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11%포인트 늘어난 40%의 기업이 상여금 지급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상공회의소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기업들이 자금난을 겪어 상여금 지급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전남이 내세운 올해 도정 운영 방향 가운데 사회적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도민 행복을 최우선하는 복지 안전망을 구축한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 정경선 전남도의회 보건복지 환경위원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전남이 시행하려는 복지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현재 전남의 복지 상황은 어떤지 전반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복지 정책이 많이 어렵습니다. 저도 목포시에서 복지 분야에서 한 8년을 활동을 했었고 지금 전남도에서 2년째 복지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 한 10년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설명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전남의 현실과 그 큰 틀에서 몇 가지 짚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 수요를 보면은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그리고 다문화 출산 정책 모두 하나라도 소홀해서는 안 되는 그런 정책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복지 정책도 좋지만 우리 전남은 농도에 맞게 그리고 우리 전남은 섬과 산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전남에 맞는 그런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전남에 맞는 복지 정책을 발굴하는 것도 사실적으로 쉽지가 않죠. 때로는 시행착오도 있고 때로는 분쟁도 생기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남은 전국 광역지자체 중 노인과 장애인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인 만큼 복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전남도 예산을 보면은 2019년도 7조 3,700억 정도가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7,890억이 증액된 8조 1,600억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예산이 전체 예산의 44.6%를 차지하는 3조 6,400억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또 그 중에서도 여성이라든가 사회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관련된 예산은 2조 8,600억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수요에 비해 예산은 넉넉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남에 맞는 그런 복지 정책을 많이 발굴해서 지금 우리 전남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전남에 맞는 복지 정책을 발굴해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네, 이제 출산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먼저 나눠볼까 합니다. 네. 전남은 지리적 특성상 출산 환경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좋은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조금 기반이 확충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예상하고 있나요? 네, 우리 전남의 출산율 참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2017년도 기준으로 하면은 전남의 출산율은 1.33명이고 2018년도는 1.24명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남의 인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한 명당 2.1명이 돼야 지금 현재 인구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에서는 출산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임신부터 산후조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 이후에 건강 관리가 필요한 출산 과정에 좀 저렴하고 그리고 안전한 맞춤형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산후조리 수요에 대비해서 도비로 이렇게 지원하는 산후조리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관이 아주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지금 현재는 3군데가 있는데 앞으로 2군데를 더 설치해서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 3군데는 해남, 강진, 완도가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2020년도에 나주 그 외에 또 한 곳을 또 선정을 해서 그렇게 산후조리원을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해서 설치할 운영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산부인과 의료기관이 없는 그런 취약 지역이 의료기관의 산모의 산전이나 산후 관리를 위해서 의료 인력과 그런 이동 검진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내 분만 취약지가 6개 구군이 있는데요. 그 구군이 보성이나 장흥, 한평, 완도, 진도, 신안 그렇게 6군데가 도내 분만 취약지구로 이렇게 6개 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만 취약 지역의 지원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총 예산이 29억 1,6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그 의료기관에 의료진이라든가 간호 인력들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일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도내에 우리 시 단위를 빼고 분만할 수 있는 그런 산부인과 현황이 4군데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외래 산부인과를 하고 또 분만은 다른 지역에 가서 또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취약지구를 위해서 또 그런 찾아가는 그런 산부인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주 취약지구, 뭐 곡성이나 영암, 장성 이런 신안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을 해서 우리 산모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그리고 신혼 부부에도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영유아 성장 발달 지원 등이라든가 임산부 영유아 그 건강관리 지원을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영유아는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는 의료비 지원을 좀 해주고 선천성 대사검사 그리고 난청 조기 진단 그리고 저소득층의 뭐 기저귀라든가 조제 분유를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또 그 난임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난임 극복을 위해서 난임 시술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제가 대표 발의를 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양방과 한방 그런 난임 시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양방에서는 체외 수정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고 있고 한방에서는 한양이나 침구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임 및 그 산전, 산후 우울증 그런 진단 그리고 심리 상담 기회가 좀 부족한 도내의 난임 진단자와 그리고 출산 전후로 해서 우울증에 이렇게 기인해서 출산을 포기하는 그런 대상들을 포함해 가지고 난임 우울증 상담 센터를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도 또 뭐 출산 정책에 대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 전남으로 본다 하면은 아직도 열악한 형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전남은 뭐 섬이나 이렇게 산간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병원을 개원을 하더라도 유지가 어렵고 그래서 이제 또 수술 인력이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아주 많이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출산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수치로서 전남이 얼마나 열악한 출산 환경을 갖고 있는지 피부로 좀 와닿는데요. 네네. 앞으로 그래도 다행히 이런 부분들이 개선된다고 하니까요,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출산만큼 또 중요한 게 아이들이 낳아서 이제 얼마나 어떻게 잘 키우냐 이런 양육의 문제도 하나가 되거든요. 네,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확충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출산만큼이나 보육에 대한 양육에 대한 문제도 우리 전남에 상당히 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실 젊은 부부들이 경제적 어려움도 물론 있겠지만 부부간의 그 경제 활동에 대한 문제 때문에라도 출산을 좀 꺼려하고 또 미루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 출산도 중요하지만 우리 보육에 대해서도 우리 무상보육을 좀 실현할 수 있게끔 우리 전남도에서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국정과제도 있어요. 국정과제 100대 과제에도 들어가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한 40%로 늘려서 확대 운영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는 지금 실정이고요. 또 그 어린이집도 장기 임차 등을 통해서 국공립 확충과 공공용 지정 확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229개소에서 앞으로 목표를 269개소로 목표를 잡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생길 경우에는 거기에다는 국공립 설치 의무화를 해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것들도 우리 보육에 대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현재 그 아동들의 어린이집을 등원하고 하원하고 할 때 좀 안전에 대한 문제점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 지금 우리 도에서는 전자 출결 시스템 장비를 이렇게 구축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등원을 하고 하원을 할 때 정말 안전하게 등하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금년에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들인데 학부모 부담 그 차액 보육료를 지원을 하는 그런 것을 2020년도부터 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차액 보육료 전액 지원으로 해서 실질적인 우리 전라남도에서 무상 보육을 할 수 있게끔 그 큰 기틀을 마련한 것이고요. 그 내용은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다가 만 3세에서 5세 그러니까 유아 대상으로 해서 11,500명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지원을 함으로 해서 우리 전라남도가 실질적인 무상보육 시대를 앞으로 더 나갈 수 있게끔 그 기틀을 마련한 거죠. 그리고 또 아동들의 안정적인 그 돌봄 지원 체계가 또 필요해요.
그래서 다 함께 돌봄센터라는 것을 설치를 해서 확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8개소가 있는데 앞으로 26개소로 이제 확대 운영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신규로 월 30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을 해서 잘 운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다 함께 돌봄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출산부터 보육까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노후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노후 생활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 2020년도 전남도 본 예산을 하면서 지난 12월 달에 어린이집 관련해 가지고 도에서 반별 운영비에 대한 그 증액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 반별 운영비도 전국 광역 지자체 중에서 우리 전라남도가 최초로 반별 운영비 7만 원씩을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7만 원도 사실 부족하죠. 그래서 그 많은 그 어린이집 운영하는 분들이 저희들을 찾아와서 민원을 이야기를 할 때 보니까 최소한 한 20만 원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만이 정말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위원회 의원님들 중에서 증액 요구를 했는데 단 이제 그 위원회 의원님 중에 가족 한 분이 어린이집을 좀 운영한다는 것으로 내 가지고 상당히 말썽의 소지가 생겼어요. 근데 사실 그분들은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데 소규모로 운영하는 그런 어린이집들이 진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년도 예산도 중앙정부 예산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2,470억을 증액을 해줬거든요. 그만큼 중앙정부에서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이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증액을 해서 이렇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물론 그러겠지만 우리 전남 지방정부에서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지원들을 좀 해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노인 복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우리 전남이 노인 비율이 제일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노인 복지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우리 전남의 인구 현황을 좀 보면은 최근 5년 동안의 인구 현황을 보면은 지속적으로 아주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24,500명이 이렇게 줄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추세로 본다고 하면은 앞으로 30년 이내에 우리 전남의 22개 시군 중에서 11개 군이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또 우리 노인 인구를 보면은 전체 인구의 21.9% 그러니까 41만 4천 명의 노인 인구예요. 그 중에서도 지금 노인 인구가 0.4%에서 0.5% 이상씩 이렇게 매년 이렇게 증가되는 추세고 전국적으로 전체 인구의 30% 이상의 노인 인구인 곳이 36곳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 전남이 11곳이에요. 그만큼 우리 전남이 전국 광역 지자체 중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우리 전남도에서는 그런 노인 복지에 대한 그 심각성을 좀 인식을 하고 정말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조기에 인상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의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지원 대상도 종전에는 소득 하위 20% 이내에서 이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그걸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소득 하위 40% 이내까지 해서 기초연금을 조기에 인상 지원을 하는 방안을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특히나 이제 노인 일자리 그리고 노인들의 그 사회 활동에 대해서 지원 사업들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도 2019년도에는 4만 2천 명을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냈는데 2020년도에는 아마 4만 7천 명 정도를 확대해서 아마 운영을 하게 되고 또 그 사업 기간 역시도 19년도에는 9개월 했는데 이제 2020년도에는 11개월로 좀 확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을에 있는 경로당을 공동 작업장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 경로당을 여가와 소호 일거리를 나누는 그런 복합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또 어르신의 경험과 그런 재능들을 담아서 공동으로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라든가 운영비 그리고 임차료 등을 한 개소당 한 300에서 500 정도를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을 또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욕구 중심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개편해서 시행을 할 예정이고, 어르신들의 그 다양한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에 대해서도 역량 강화를 해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지금 운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노인들이 이용하는 생활시설이나 재가시설에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노인 복지시설에도 확충을 하고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치매 환자에 대해서 국가 책임제를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우리 전남도에서도 그 치매 안심시설을 앞으로 좀 더 확충을 해서 그분들을 좀 보호하는데 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전남에서 필요한 정책이고 또 알맞은 정책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경력 단절 여성 및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대한 이야기도 좀 더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 부분도 강화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우리 경력 단절 여성이라 하면은 경력 단절 여성들이 자의보다는 결혼이라든가 임신, 육아, 또 가사, 가족 돌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사회의 경험을 또 단절이 돼버리다가 보니까 그 이후에 또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들이 또 있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해서 또 우리 도에서도 취업을 잘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들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창업을 했을 때는 그 여성 창업 이전 단계, 그리고 예비 창업 단계, 창업 이후에도 우리 여성 기업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해 가지고 이렇게 마케팅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지금 실정이고, 또 중요한 것은 또 여성 맞춤형 일자리와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하는 방법, 그리고 또 경력 단절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 우리에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으로는 지금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새로 일하기 센터를 지금 9개소를 전남에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취업 창업 교실을 49개의 과목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인력개발센터에서 순천, 여수, 목포 이렇게 세 군데에서 이렇게 여성 인력개발 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여성 일자리 박람회를 연 4회 개최를 해서 그런 박람회를 통해서 여성 일자리를 만들어냈고, 또 여성 인턴십에 대해서 378명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해서 지원 사업을 또 5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문화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우리 전남으로서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일들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이주 여성에 대한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결혼 이주 여성의 그 고용의 질 확대를 위해서 사회 참여를 이렇게 강화시키는 그런 지원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족과 다문화 가족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그런 가족 지원 서비스를 가족 유형 구분 없이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건강 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 통합센터를 지금 현재 21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한 군데는 다문화 가족 지원 단일센터를 운영을 해서 전체 22개소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분들을 지원을 하고 또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센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복지 정책을 시행했을 경우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뭐 그렇게 큰 문제점들보다는 아주 조그만 문제점들도 물론 있겠지만 부족한 부분들은 좀 개선하고 보완해서 우리 전남도가 안정된 그런 복지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것들은 좀 개선해서 또 계속 추진해 나간다는 게 우리 전남도의 생각입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남이 2020년을 맞이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민 행복을 최우선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지만 다양한 복지 정책을 구축해 도민의 행복 지수가 높아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